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목 강의를 맡은 박정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목은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국내에서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놀이문화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목이란 게임의 규칙이 오목판상에 흑과 백이 교대로 한 수씩을 두어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에 일렬로 접목을 연결시키면 이길 수 있는 단순한 규칙에서 진행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목도 바둑이나 장기와 마찬가지로 정석이 있고 정석에 따른 행마의 요령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오목의 수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목의 명칭이나 역사, 규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은 전 세계 36개국에서 두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각각의 명칭도 다 틀립니다. 한국에서는 오목이라 불리는 것이 중국에서는 격오라고 불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연주, 미국에서는 펜테, 프랑스에서는 모피온, 스웨덴에서는 루파치크, 덴마크에서는 고모크, 러시아에서는 크레스치키, 노리키라 불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에서 지어진 연주의 이름을 따서 렌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이 언제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한서에도 되어져 있다는데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일본 나라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설은 한문, 불교, 미술 등의 문화와 더불어 오목이라는 문화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넘어온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이라 그저 평민들 사이에서만 두어졌다가 사장되었고 1800년대 말에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일본에서 외국으로부터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오목이란 문화도 함께 받아들여서 자국 민간에 전파되어 오목의 수나 규칙 등을 발전시켜 왔다는 설이 있죠. 그 당시에 지어진 오석정적집이라는 연주책이 있는데 발간되었는데 현존하는 오목책 중에 가장 오래된 오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오목계의 현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최강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시게루 나카무라는 기사를 비롯해서 세계 랭킹 10위권 내에 4명이 포진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갖췄는데 그런 점들로 볼 때는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동양에서부터 오목이 발생했다는 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목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과 국제식 규칙 그리고 국제 오프닝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규칙은 가로 19, 세로 19인 판에서 두어지고요. 첫 수를 흑이 두기 시작해서 이후 대국이 끝날 때까지 흑과 백이 한 수씩을 번갈아 흑과 백에게 똑같이 규정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의 문제점은 규정을 똑같이 주도록 하니까 먼저 드는 흑이 너무 유리해서 초반에 쉽게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국제식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국제식 규칙은 일반적인 규칙과는 판 크기부터가 틀리게 가로 15, 세로 15인 판에서 두어지고요. 첫 수는 반드시 흑이 1000원에 두어야 하고요. 이후 대국이 끝날 때까지 한 수씩을 번갈아 두되 흑에게는 오로지 4-3의 규정만 주도록 하고 백에게는 4-3은 물론이고 3-3이나 4-4나 육목 또는 상대방의 금수 유도수까지를 모두 주도록 하는 방식이 국제식 규칙입니다. 국제 오프닝 규칙은 먼저 오픈을 한 사람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람은 흑 2수와 백 1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지 않은 상대방이 흑으로 둘 것이냐 백으로 둘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백으로 결정된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흑 2수와 백 1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백 1수를 두죠. 그리고 흑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흑 3번째 수와 흑 4번째 수를 두고요. 거기서 백으로 결정된 사람은 다시 흑의 3번째 수와 4번째 수를 두 것 중에서 하나를 빼고 백으로 착수를 한 다음에
대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판으로 가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흑백을 결정을 하고요. 흑으로 결정된 사람이 흑 2수와 백 1수를 놓죠. 흑 2수와 백 1수를 놓을 때의 규정은 흑의 첫 번째 수는 반드시 1000원점에다 두어야 하고요. 흑의 첫 번째 수는 흑의 1000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붙임마금이나 대각마금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의 두 번째 수는 이 흑 첫 번째 수의 1000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 범위 내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범위 안에서만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흑 2수와 백 1수가 놓여진 상태에서 오픈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방을 보고 흑으로 둘 것이냐 백으로 둘 것이냐 결정합니다. 결정을 했으면 이후에 백으로 결정된 사람은 여기서 백 1수를 두게 되고요. 다시 흑으로 결정된 사람은 흑의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를 동시에 착점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의 모양에서 흑 세 번째 수와 흑 네 번째 수가 두 곳이 대칭이 되는 곳은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100으로 결정된 사람은 흑의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착점된 것에서 한 수를 빼야 하는데, 만약 대칭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수를 빼더라도 모양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흑은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를 놓을 때 대칭이 되는 곳은 놓을 수가 없고 그 이외에 아무 곳이나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양에서 100은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것 중에서 어느 한 수를 빼고 100으로 한 수를 준 이후 대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제 오프닝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목의 용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목에서 말하는 오의 경우는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색깔의 돌이 일렬로 늘어서 있으면 오목이 되는 것인데요. 판으로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의 돌이 일렬로 5개 늘어있으면 오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로 같은 색깔의 돌이 5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으면 오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목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사목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에서 말하는 사목은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이트 4라는 것이 있고 그냥 사목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4는 5칸 범위 내에서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같은 색깔의 돌이 4개가 들어서 있으면 스트레이트 4인데요. 판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칸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4개로 늘어서 있으면 스트레이트 4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5칸 범위 내에서 일렬로 4개가 늘어서 있으면 스트레이트 4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사목의 경우는 5칸 범위 내에서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에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 이상 막힌 모양이면 사목이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스트레이트 4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라도 막혀 있으면 그냥 사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4개의 돌이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 이상 막혀 있으면 그냥 사목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사목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상 삼목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목도 사목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3가 있고 그냥 삼목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3의 경우는 한 수를 더 추가시켰을 때 상대방에 의해 막히지 않은 4가 생성되는 형태면 스트레이트 3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돌에 의해 한 수 이상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삼목이 되는 것인데요. 역시 판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일렬로 3개가 늘어서 있으면 3인데요.
여기서 흙이 한 수를 더 추가시켰을 때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4가 되는 형태면은 세트 3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 돌에 의해 하나라도 박혀있는 경우에서 한 개를 더 추가시켰을 때는 그냥 3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돌이 3개 늘어서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가 막혀져 있을 경우 돌 한 개를 더 추가시켰을 때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 이상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냥 3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 돌에 의해 한 수를 추가시켰을 때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4의 형태가 되면 스트레이트 3가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3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4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는 한 수를 두었을 때 4와 4, 그러니까 두 곳의 4가 동시에 생김으로써 상대방이 최선의 자리를 막아도 양쪽으로 한 수를 두게 될 때 5가 생기는 형태가 되면 그것은 4사입니다. 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곳을 두게 될 때 한 수를 둠과 동시에 4와 4가 만들어졌죠. 100이 여기서 최선의 자리를 막아도 흙이 한 수를 두게 될 때 5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리는 4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에서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한 수로서 4와 4가 생기는 형태로서 100이 최선의 자리를 막아도 흙이 다시 한 수를 두게 될 때 5가 만들어지는 형태로서 이 모양 역시 애초에 이 자리는 4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사의 형태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4사의 예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백돌이 한 수가 놓여져 있어야 하고요.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 이 자리는 4사의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이 자리는 4사의 예가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 수를 놨을 때 100이 최선의 급한 자리를 막았습니다. 여기를 막고 이후 흙이 두어야 될 자리가 이곳인데 이곳은 오목시 되는 형태가 아니고 이미 애초에 이 자리에 흙돌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 곳에 착점을 하게 될 때 육목시 생기는 형태겠죠? 육목시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리는 4사의 예가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4사의 경우와 4사가 예외가 되는 경우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3, 3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3의 경우는 한 수를 두었을 때 3과 3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최선의 자리를 막아도 다른 곳으로 한 수를 두게 될 때 상대방의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4가 생기는 형태면 3, 3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판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양에서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이후에 100은 최선의 급한 자리를 막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막았을 때 다시 흙은 여기서 세로축에 한 곳을 댈 때 모양이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4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3,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모양을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에서 흙이 이 자리에 두게 되면
100은 최선의 급한 자리, 여기를 막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막게 될 때 흑이 역시 이곳을 한 수를 두게 되면 상대방 돌에 의해 막히지 않은 4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역시 3-3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3의 예외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흑이 이 자리를 뒀을 때 3-3이 되느냐 3-3이 아니냐 하는 것인가인데요. 이걸 두게 될 때 100은 최선의 급한 자리 수축을 맞게 되죠. 여기서 흑이 한 수를 더 두게 되면 3-3은 한 수를 두었을 때 동시에 3-3이 생기는 형태로서 최선의 급한 자를 막아도 다른 쪽을 두게 될 때 상대방에 의해 막히지 않은 4의 형태가 생기면 3-3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백들이 가로축에 한 칸씩 띄어져서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흑이 왼쪽을 두던 오른쪽을 두던 막힌 4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한 수로서 이 모양 흑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3-3의 예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모의 역사나 오모의 규칙, 용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방송이라 지루했을 수도 있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오목의 정석이나 세대의 기보 해설, 문제풀이 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